소방안전교육사 2차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큰 준비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방안전교육사 비법노트를 통한 기본 다지기입니다. 둘째는 비법 모의고사로 문제 보는 눈 기르기입니다. 셋째는 길러진 시야를 통해 무료로 배포한 국민안전교육표준실무 언더라인 노트를 출력 후 2차에 나올 부분을 골라내어 첫 번째 비법 노트의 단권화를 하는 정교화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잘 거친다면 2차 시험의 합격 가능성은 크게 올라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비법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을 펼치시면 됩니다. 23쪽에는 17가지 수업 모형을 키워드 청킹한 것이 나옵니다. 이 청킹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는 100명의 위인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듣던 가장 익숙한 노래 중 하나이고 가사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많은 키워드를 노래 가사에 넣어 개사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제가 모두 수업 모형의 키워드들로 개사를 한 것이고 계속 수시로 부르고 mp3 파일로 녹음해서 운전할 때 듣고 다니면 저절로 수업 모형이 외워집니다. 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암기 방법은 무의식을 이용해서 외우는 방식인데 사람의 무의식은 저장 용량이 매우 넓어서 17개 정도의 수업 모형은 충분히 넣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출력 방법입니다. 큰 바다 양식장을 떠올리면 양식하는 물고기가 담긴 어망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위에 부표를 띄웁니다. 제가 만든 이 노래 역할이 바로 그 부표입니다. 그 이유는 23쪽부터 나오는 실천 체험 중심 모형이 1단계와 4단계는 공통적입니다. 1단계는 경험 나누기와 학습 문제 인식이고 4단계는 정리 및 실천 생활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 4단계에서 출제자가 문제를 잘 안 낼 것이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낼까요? 맞습니다. 2, 3단계에서 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23쪽의 노래 암기법에 2, 3단계 중심으로 키워드 청킹을 한 것입니다. 25쪽의 탐구학습 모형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공통사항으로 1, 4단계가 모두 같습니다. 심지어 실천 체험 중심 모형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2, 3단계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6쪽부터 이어지는 토의토론, 조사발표 관찰 문제 중심 수업 모형들 모두 2, 3단계를 중심으로 키워드 청킹을 해두었으니 이대로 외워버리면 금방 해결됩니다. 다음은 직접교수 지도 모형입니다. 직접교수 지도 모형은 약간 옛날 모형들이므로 최근 트렌드인 탐구 중심 수업과는 거리가 있어서 출제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두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키워드 청킹으로 17개 수업 모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32쪽부터는 안전의 정의를 실어두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점수 주는 문제로 안전의 정의에서 낼 가능성이 큽니다. 34쪽부터는 사고 발생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이쪽을 소홀히 하면 실점하게 됩니다. 하일리, 버드 깨진 유리창 이론, 스위스 치즈 모델은 필수이며 이 네 가지가 번갈아가며 나오는 추세입니다. 41쪽부터는 각 수업 모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자세히 서술해 두었습니다. 이때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과연 출제자가 수업 지도안을 짜라고 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에는 수업 지도안을 짜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는 경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수업 지도안을 짜는 문제를 내놓고 보니 채점할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채점의 효율성도 생각해야 하니 수업 모형을 낼 때 주로 단계를 비우는 시계 문제를 출제합니다. 예를 들면 역할놀이 수업 모형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2단계에 빈칸을 줍니다. 그리고 2단계의 단계명을 써넣으시오라는 식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역할놀이 준비입니다. 그리고 빈칸의 단계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4가지 적으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 설정, 참가자 선정, 무대 설치, 청중 준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처럼 답이 확실하게 있는 문제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느낌이 오지요? 글짓기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 적을 바에야 글짓기라도 해야겠지만 대다수의 문제를 글짓기 하는 것은 공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하십시오. 나올 만한 것과 나오기 어려운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학습해야 방대한 양을 축약해서 핵심에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형의 핵심을 학습하고 나면 57쪽의 교수학습 자료와 매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호반이나 데일, 브루너와 같은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반드시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디 모형.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형입니다. 교육공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형이기에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뒤에 간에 켈러, 디겐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형들 역시 72쪽을 보시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키워드 청킹 노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비법 노트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시고 나면 다음으로 소방안전교육사 2차 비법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테스트를 해봅니다. 모의고사 해설안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시간을 재어 풀어보고 답과 해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출제 가능성이 높고 어떤 내용이 출제 가능성이 낮은지 감을 잡으십시오. 이 시야가 길러진 상태에서 저의 블로그에 배포된 국민안전교육표준실무 언더라인 노트 파일을 출력하세요. 이 파일을 출력 후 비법노트 학습과 모의고사 풀이로 길러진 시야로 나올 만한 것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세요. 나올 만한 것을 비법노트의 여백에 옮겨 적는 단권화 작업을 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할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시험 준비를 시작하셔서 7일이 남은 상황에 2차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모의고사와 언더라인 노트를 볼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비법노트 하나만 확실하게 익히세요. 비법노트는 국민안전교육표준실무의 뼈대입니다. 건물의 뼈대라도 확실하게 세우고 나머지 모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글짓기라도 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의 비법노트만 보고 일주일 준비로 소방안전교육사 2차를 합격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